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에 읽을 책들을 같이 골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에게는 3번의 새해가 있다라고 믿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공식적인 새해, 1월 1일. 두 번째는 전통적인 새해, 음력설. 그 세 번째는 심리적인 새해, 개학과 개강의 날인 3월 2일. 저는 이제 개학이나 개강이라는 그런 스케줄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3월이 되면 뭔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한 해의 루틴 같달까?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야심차게 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주제 같은 거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읽고 싶은 책들로 리스트를 꽉 채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짜잔!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놓고 안 읽은 책들 꽂아놓는 책장을 나름 좀 정리를 했다고.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여전히 책이 가득가득해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 안에도 책을 이런 식으로 겹겹이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팔거나 또 기증을 했습니다. 물론 제 방이랑 집 여기저기에 책이 조금 흩어져 있기는 해요. 제가 읽다가 안 치우거나 해가지고 책이 몇 권 좀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책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지금은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한번 골라보자면 일단은 이 책 지넷 윈터슨 작가의 무게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을 너무나 좋게 읽어서 중고 서점을 열심히 뒤져서 찾아낸 책이고요. 이 책은 세계신화 총서라는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아틀라스와 헤라클레스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걸 보면 이제 아틀라스와 헤라클레스에 관한 소설이겠죠. 사실 제가 100% 작가의 이름만 보고 산 책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책 소개를 이제 이 책을 사려고 했을 때 읽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 소개를 읽어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잘 잡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이 세계신화 총서라는 시리즈 자체가 여러 신화들을 현대적으로 리텔링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책도 아틀라스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작가님의 프랭키스슈타인이라는 책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거였고 그리고 예술과 거짓말이라는 책도 피카소와 핸델 그리고 사포라는 과거의 인물들을 현대로 끌고 와서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굉장히 혼란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재창조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제 예상과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관습적인 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신화나 설화 리텔링하는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깨지 않고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타임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월에 드디어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넷 윈터슨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꾹꾹 눌러 읽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좀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골랐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을 거냐면 사실 다 읽고 싶기는 한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 책 읽어볼까요? 윌리엄 진서 작가의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돌베개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이 책의 소개를 듣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도 받은 책이고 이 책이 출간이 된 걸 저도 알라딘이었나 인스타그램이었나 어디서 먼저 접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새로 나온 책인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1970년대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에 출간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개정판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개정판입니다. 2025년 들어서 그런 책들을 좀 더 많이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마음, 글쓰기.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책을 읽는다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책을 읽는다고 내가 내 생각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책을 읽는다고 내 글쓰기 실력이 나아지겠어? 그러니까 글을 쓰고자 하는 열의와 동기부여를 주는 책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뭐 작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한두 권의 책에서 경험한 실패를 너무나 확대 해석해서 이 분야 전체에 적용을 한 다친 마음으로 그런 책들을 대한 것도 있었고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흘려보낸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리고 실제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차츰 깨달아가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에는 좀 더 많이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이 개정판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죠.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을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다시금 좀 확립을 하고 싶습니다. 글쓰기에 관한 좋은 책 아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그 책들을 얼른 달려가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을 책은 이 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두 권을 골랐으니까 이 아래에서도 좀 골라볼 텐데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이장욱 작가의 트로츠키와 야생란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책은 제 책장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책인데 드디어 읽어보려고 좀 꺼내봤습니다. 지금 책 소개를 앞에다 띄워두고 있는데 이 책은 2022년에 출간된 작가님의 4번째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 영원의 세계로 간 이들과 여기에 남아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며 떠나간 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라는 구절이 지금 책 속에 있는데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그런 단편들이 많은 것인지 실은 밑에 더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굳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책도 그냥 이장욱 작가님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1월에 작가님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데 그 좋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은 작가님의 메모나 단상, 일기 이런 것들을 엮은 산문집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작가님의 소설은 늘 좀 아리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렵게도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물질적인 밤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소설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이번 달에 읽으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시집도 여기 한 권 있는데 이 책 읽고 나면 이제 다음 달에 시집을 읽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욱 읽기를 계속 쭉 이어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책인데 드디어 꺼내게 돼서 참 기쁘고요. 뭔가 이 표지 굉장히 예쁩니다. 이 표지가 무슨 에디션이었는데 원래 다른 표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슨 에디션입니다. 까먹었어. 아무튼 네, 이 책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비문학 분야에서도 좀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쪽이 비문학 분야 책들을 모아놓은 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좀 몇 권이 있기는 한데 주로 이쪽에다 몰아뒀고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낼 수 있는 지금 최상의 각도여가지고 일단은 요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보려고 하는데 짜잔! 정우현 교수의 생명을 묻다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이른비입니다. 이 책도 산지 꽤 된 책인데 사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거리감, 좀 진입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읽지 못하고 좀 미뤄두고 있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 관련 분야 몇 권 안 되지만 그런 책들 모두 근데 제가 요즘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잖아요.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저도 좀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책도 지금 책 소개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생명의 기원, 진화, 법칙, 그리고 현대 과학이 간과하기 쉬운 15가지 질문을 도발적으로 던진다. 라는 소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과학자, 작가, 사상가, 철학자들의 생각과 주장도 좀 같이 다루고 있고 이 현대 과학이 간과하기 쉬운 15가지 질문이라는 표현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현대 과학은 어떤 질문들을 간과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생명과학, 과학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연구를 진척시켰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간 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간과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런 면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고 좀 슬퍼지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가 이미 문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이제 생명, 우리의 몸, 자연, 그리고 종들 간의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고 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이 책이 특히 포스트 휴머니즘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지식들, 질문들,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차게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 책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들을 좀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과 함께 철학과 문학, 예술도 아우르는 책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풍부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3월에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이 책을 스터디 카페에 들고 가서 연필을 들고 열심히 읽어보는. 네, 그래서 이 책도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 위에는 주로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밑에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있고 이 위에 아르테 에세 시리즈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책들도 여기 있고 네, 일단 시리즈를 좀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에세 시리즈를 좀 읽어볼까 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다 읽으려고 꺼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4권을 아르테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예전에. 이 4권 중에 뭘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이 책은 몽테뉴의 책인데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인데 이 책은 키워드가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의 침묵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알랭이라는 작가의 아주 오래된 행복론인데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4권의 책들 중에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이끄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행복이다. 이 책은 알랭 작가의 아주 오래된 행복론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아르테입니다. 블로그마스였나?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제 아르테에서 새로 런칭한 에세 시리즈를 소개를 하면서 그때 보내주셨던 책 2권을 언박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권이 더 나왔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중에 하나를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행복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화두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앞에 띄워두고 있는 이 책 소개에 따르면 알랭은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06년부터 36년까지 신문에 연재한 철학적이고 짧은 에세이 중에 이제 행복을 다룬 글들을 뽑아서 엮은 책이라고 하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생각, 마음, 글쓰기에 대한 책을 오픈된 마음으로 더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 책도 그것의 일환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상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행복을 쫓아서 가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동시에 이게 워낙 크고 또 추상적이고 약간 손에 안 잡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좀 안 와닿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같은 시대의 행복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너무 좀 순진하고 속편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좀 더 실질적인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뭔가 약간 저 이데아 이렇게 약간 동굴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언제부턴가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 라는 말 자체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 삶은 고통과 불행이 디폴트 값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그런 낯뜨겁고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싶고 또 어떤 행복을 바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네, 저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잠깐만 나 지금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빼뒀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북커버까지 끼워두고 책상에 있는 북엔드에다 꽂아놓는 바람에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짠! 오에 겐자부로 작가의 MT와 숲의 신비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이 책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책하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책이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에 추방당한 도망자들이 숨어들어서 만든 마을이 있고 주인공은 할머니로부터 여족장 M, 그리고 꽤 많은 트릭스터 T, 그리고 마을의 신화 이런 것들을 전해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숲의 신비로운 면모가 또 드러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께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 아주 간략하게라도 소개하려고 알라딘에서 책 소개를 이제 잠깐 참고를 하기는 하는데 또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싶지는 않아서 진짜 그냥 후루룩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눈에 걸리는 흥미로운 단어와 구절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들인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자세한 거는 읽어보고 또 좋으면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주시고 이 책은 사실 2월 말에 읽으려고 먼저 꺼내놨던 책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월에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책장에 없었으니까. 요렇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읽을 책들을 고른 거고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실물책을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3월에 읽으려고 생각 중인 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서관에 지금 예약해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김성중 작가의 화성의 아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김성중 작가님의 개그맨, 국경시장, 에디 호근의 슐리라는 소설집들은 제가 많이 읽었고 또 환상이 들어간 작품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소설 한 편 한 편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작가님이 등단 16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장편소설이라고 합니다. 300년 후의 화성이 배경이고 등장인물들이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냉소적인 농담을 던지는 수다쟁이 유령 개도 나오고 마음을 가진 만능 화성 탐사로 만능 화성 탐사 로봇, 눈꺼풀 제거형을 받고 지구를 탈출한 소녀, 아득한 시간과 99 우주를 가로질러 화성으로 날아온 정체불명의 존재까지 책 소개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1도 안 잡히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책 소개에 화성을 배경으로 하지만 SF 소설은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소설 속 300년 후의 화성은 지금 묘사된 것만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화성이 아니라 훨씬 더 컬러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법한 세계 같아요. 이런 소개들이 있으면 또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 책은 리스트에 올려놨었고 마침 도서관에 있길래 예약을 해뒀습니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워낙 오랜만에 읽게 되는 김성중 작가님의 책이라서 더욱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먼저 빌려가신 분이 반납을 하시면 제가 얼른 가서 빌려올 생각이고요. 빌려온 날부터 곧바로 읽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궁금해서 장바구니에 먼저 넣어놨습니다. 브룩 보렐 작가의 팩트체크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유유이고요. 제목이 직관적이죠. 팩트체크의 기초, 가짜뉴스,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최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약간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서 이 책을 하루빨리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전문 팩트체커로 일하셨고 이 책에는 팩트체크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책 소개를 읽어보면 유형별 분류, 명확한 기준, 다양한 실제 사례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생활에 진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만든 영상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와 신기하네, 재미있네 정도로만 느끼고 넘겼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어떤 강아지가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영상이 뜬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엄마랑 이거 AI야?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 근데 진짜 같은데? 이런 대화들을 나눴고 그 순간 뭔가 약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지금 강아지 영상이니까 귀엽네 하고 넘기지
왜냐면 실제 사람이거나 혹은 중대한 사건에 관한 거였으면 내가 진짜와 딥페이크 혹은 진짜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기술의 발전과 유행을 제가 한 발 늦게 좀 파악하고 따라가는 편인데 이러다가 진짜 심각하게 뒤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외되고 뭔가 잘못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기감이 확 느껴져서 좀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도파민에 쩔어서 SNS를 보다가 진짜 심각하게 와 이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어가지고 이 책에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책이 아무래도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도 따끈따끈한 신간이라서 장바구니에 이 출간 소식을 보자마자 바로 넣어놨습니다. 홍한별 번역가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위고입니다. 영미문학 자주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가님의 성함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이 홍한별 번역가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무려 100여 권의 책을 번역해오신 번역가님이 직접 번역에 관해서 쓰신 에세이라고 합니다. 허먼 멜빌이 거대한 흰 고래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모비딕의 화자 이슈메일의 입을 빌려서 그토록 방대한 서사시를 써냈듯 홍한별 번역가는 이 책의 14장에 걸쳐 끝내 완성되지 않을 번역에 대한 글을 책장 위에 그린다 라는 멋있는 소개가 있는데 이게 단지 번역 작업을 할 때의 어떤 감상, 소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번역과 관련된 굉장히 심도 높은 이야기가 담긴 책인 것 같고 알라딘에 게재되어 있는 몇몇 발췌문만 좀 간단하게 읽어봐도 이 책이 밀도 높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 제목도 멋있고 표지도 멋있습니다. 이 검은 바탕에 찍힌 하얀 점들이 떨어지는 물방울 혹은 뭐 물줄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들이 모여서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라는 그 제목을 이루는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번역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특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번역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그거를 잠시 잊고 있다가 이 책을 보고 아 맞다 나 그런 책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라는 게 뒤늦게 기억이 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서 읽어볼 것 같고요. 여러분께도 반가운 신간 소식이니까 한번 겸사겸사 공유도 할 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신 책이 마지막 책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시점인데 3월에 읽을 책으로 꼭 추가해야 되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클립을 덧붙여서 촬영을 좀 하고 있어요. 바로 백수린 작가의 봄밤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이 책이 조만간 출간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방금 예약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야 제가 이 책을 이 영상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뒤늦게 생각나서 이렇게 후다닥 달려왔고요. 백수린 작가님의 4번째 소설집이고 총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작가님의 성함만 봐도 이 책은 사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요. 오해와 이해 사이에 쏟아진 한 움큼의 선명한 빛, 얼어붙은 줄 알았던 시간 속으로 날아든 작은 기적, 이라는 책 속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는 백수린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점점 따스해지는 온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미풍,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길, 이런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백수린 작가님의 소설들은 뭐랄까 그런 온도, 결, 촉각 이런 것들로 더 많이 기억되는 그런 책들인데요. 그래서인지 봄이라는 계절과 또 특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데 이번 3월에 다가오는 봄에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집이 출간된다라고 해서 너무나 반가웠죠. 출간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 게다가 문지 인스타그램에 다른 작가님들께서 쓰신 이 책에 대한 추천사가 여러 건 포스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첫 스타트가 구병모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 책은 무조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벌써부터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셨겠지만 이 책도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저는 방금 예약 구매를 마치고 왔고요. 오자마자 읽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가 이번 3월에 읽고 싶어서 골라본 책들인데요. 3월이니까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학기의 달이기도 하니까 좀 야심차게 골라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책들만 다 읽어도 정말 바쁜 한 달 독서가 될 것 같은데 이 책들과 함께 즐겁고 알찬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가능하다면 독서 브이로그로도 그 모습을 종종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제발 진심으로 날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맑고 기분 좋은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 고른 책들을 다 읽어갈 때쯤에는 옷차림도 꽤 가벼워지고 여기저기 꽃도 피어있고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뭔가 기분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도 심리적인 새해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맞이할 세 번째 새해, 심리적인 새해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책과 함께 우리 따뜻한 봄이 얼른 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죠.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